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오늘부터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4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 교육 커리어 제목은 스마트 활용 조사 2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도사 과정이긴 하나 제가 볼 때 기초부터 찬찬히 아주 찬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조은호 선생님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다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은호 선생님 빼고는. 그래서 또 옆에 한덕권 선생님은 저랑 2011년도 7월 달부터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계신 대선배님이죠. 우리 조직에서는. 네. 그래서 옆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선생님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감독님도 7월 20일부터 강의 나가야 되고 유명희 선생님이 강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이 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신다 그래도 꼭 새겨 들으셔야 돼.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과정이 서울교사 2급, 서울교사 1급, 그 다음에 강사 과정이고 MBA랑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 만드는 여러 가지 보면 숨 쉴 수 있어서 이 말씀 왜 미리 드리냐면,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외부에서 갔을 때는 아마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돈을 내고 배우러 간다.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이게 업무의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프레이즈예요. 파워포인트랑 다르다고, 개념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랑 프레이즈 다른데 이거를 만드는 건 하루 정도만 배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누구죠? 닮았죠, 누구야? 안경을 벗어야 되나? 그죠? 그죠? 닮았죠? 근데 이게 이미지 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강사들이든 SNS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뭐 스토리텔링이나 다른 강사들 보면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어떤 뭐 강사들 보면 진진가가 게임이다 무슨 뭐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하죠, 강의하기 전에 보면. 근데 저희 쪽은 좋은 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수강생들의 그 시선을 집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포토포니아라는 어플에서 그냥 사진만 갖고 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좀 사진 크기 좀 맞추긴 해야 돼. 한 600여 가지의 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제 어르신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무래도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나이가 그래도 한 50대 뭐 중후반 60대 70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제가 교육할 때도 항상 그 어르신들이 이제 기능적인 거 잘 못할 뿐이지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거 몇 개씩 하시거든요. 그죠? 보면. 근데 대부분 본인들이 잘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퍼다가 날른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짜증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왜냐면 저 방에서 본 거 이 방에서 보고 그래서 저쪽 방에서 본 거 이쪽 방에서 보니까 막 중복돼서 본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보면. 자, 그리고 저는 이 종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1, 2, 3번이 저 국민학교 때부터 좌우명인데, 제가 4년 전에 이 변수를 생각하자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세월호가 벌써 5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고, 또 우리나라 뭐 거제나 울산 보면은 재작년에 10,000명 이상이 대거 퇴직해서 지금 막 울산하고 그쪽 되게 힘들거든요, 보면. 작년에 또 우리나라 어땠어요? 막 정신없었죠, 보면. 근데 제가 이거를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 뭐 길게 얘기해봐야
그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하나 뭐 마케팅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사람들이 어디서 검색을 하죠 요즘? 우리 조영 선생님도 만약에 뭐 지금 노래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그죠, 네이버, 그죠, 유튜브, 뭐 다음 그런 데서 검색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SNS 상에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정작 나를 알려야 될 사람들, 강사도 사업이죠. 1인 사업이잖아요 보면. 근데 대부분 어때요? 특히 시니어 실버 강사들 보면 이런 거 블로그나 이런 SNS, 스마트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할 시간 없다 그러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 머리 아파요. 그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고객은 특히 우리 보세요. 이정화 선생이든 유명한 선생이든 저든 지금 강의 우리 되게 많이 하죠. 외부에서. 뭐 보고 오겠어요? 저야 이제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단골 고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다가 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죠? 이정화 선생도 1년 안 됐어요. 지금. 11개월째고. 이제 1년 차구나. 유미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저 친구는 10년 동안 컴퓨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공이 있죠. 그럼 무시 못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민대부터 강의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7, 80%가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먼저 배워놓잖아요. 그럼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시면 저 소장님 뭐 힘들어요. 근데 평균 제가 통계를 내보면 제가 9년 차거든요. 지금 이 교육이 평균 6개월 또 아무리 늦어도 1년 지나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냐면 뭐 대단한 걸 배워서 그분들이 뭐 사업을 막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내가 대학에서 뭐 강의를 하시거나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평균 그 정도 조금 반복해서 하시면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죠? 조은옥 선생님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막 괜히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거든. 근데 이제 조금 배우시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지금 20대들도 어디 네이버보다 검색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유튜브죠, 유튜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네이버 언니, 유튜브 형, 구글 고모부한테 물어보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근데 또 그런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구글은 왜 고모부예요? 물어본다고. 구글은 좀 남 같잖아요. 고모부는 원래 이모부는 가까운데 고모부는 가깝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오탕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오탕 하나도. 알아서 얘가 다 찾아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이제 유통 쪽 얘기를 다시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유통이 전문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뭐 어플만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중국을 2001년도 12월 19일부터 우리나라 판촉물 아시죠? 고려기프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제가 2001년도부터 거래를 했던 데고요. 제가 2010년도에 좀 사업을 엄청 이제 판촉물 제조업체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31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도 제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한 25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거의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마케팅이 됐든 유통이 됐든 제가 누구보다도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메커니즘은 잘 알아요. 근데 마케팅 우리나라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SNS 마케팅 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마케팅이나 유통 경험이 있는 강사가 별로 없어요. 몇 명 손가락 안에 꼽아요. 실제 우리나라 좀 이름 있는 강사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왜 반복해서 하고 그 스마트폰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되게 쉽게 보거든요 이거를. 특히 마케팅 강의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전공자예요. 경영학 학사고 대학원도 지금 경영학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강사들이. 그러니까 요즘은요 쫓겨나요. 강의를 나갔다가 스마트폰 강의도 쫓겨나요. 실제 그러니까 수준들이 왜냐면 올라가서 그래. 우리 박정현 선생님도 지금 여기 70 넘으셨지만 수준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준비 안 돼서 강의를 한다? 민원 들어오거든요. 공공기관은 그 민원
되게 무섭습니다 보면. 그럼 담당자가 뻔히 알아도 강사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도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마케팅 강의도 지금 외부에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다 그러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마케팅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는 강사들이 대부분이 활용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 강의.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뭐 소셜미디어 진흥원이도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 근데 그쪽에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데서 강의 의뢰가 와서 가잖아요. 대부분 20대 30대 앉아 있거든요. 화장품 쪽이. 그러면 근데 그런 데다가 가서 사진 올리고 글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이든 SNS든 이것도 한 분야라고. 이게 좀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은 다 여기서 정보를 찾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시간이 아주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1번이 좀 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점을 바꾸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스마트폰 강의도 대부분 복지관이나 실버센터에서 하시면 시간당 3만원, 3만 5천원 정도 받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곳도 되게 많아요. 저희 이정환 선생님 평균 지금 시간당 10만원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겠죠. 저희가 2시간, 3시간 해도 50만원. 그러니까 23일날도 포항지검을 가요. 포항 왜 검찰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박종현 선생님이. 뜨잖아요. 전화에. 포항지검. 근데 잘못한 거 없거든요. 요 근래. 그죠? 예, 과거에는 좀 내가 뭐 검찰에 예, 뭐 근데 순간 그지? 지검에서 왜 나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교육을 한대요. 자기개발 기관에서 처음 받은 거예요. 저도 지검에서 포항 저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날 이제 픽스가 됐다. 23일날 6시부터 7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얼마 안 된대.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죠 보면 지방 가고 하니까. 근데 적은 돈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요 평균 60만 원, 그러니까 구청 평생학습관 같은 데는 교통비 포함해서 6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대부분. 부산이든 광주든. 그리고 시간이 또 있어요. 걔는 9시부터 7시 이상 하면 안 돼요. 기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도사 과정을 하면 돈이 돼요. 실제.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왕초보 반, 기본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지도사반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국이 보면 스마트폰 기본교육, 중급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그렇게만 나와 있다고. 근데 커리 제목을 바꿀 수가 있죠.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자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노원구 월계동에 월광교회를 다니지만 노령화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리고 대부분 그 통계 나온 거 보면 5km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이 7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데 빼고는. 그죠? 근데 옛날 방식으로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다고. 그럼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UCC 교육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든지 교회에도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봉사죠. 지역의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보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25개구잖아요. 스마트폰 교육 받으려고 대기 상태가 되게 많아요. 금천구 막 그런 쪽 있죠. 거기 보통 30명 이상 못 하거든요. 50명, 100명씩 대기 상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스마트폰만, 그러니까 교육만한 마케팅이 없다고 전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고. 그럼 어르신들,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손주들과 소통하는 스마트폰 활용 비법. 그죠?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활용 비법. 솔직히 스마트폰 교육은요. 지금 30대, 40대 학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지금 번역 어플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지금 판약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작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아이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30대, 40대 부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나중에 그 책을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책만한 마케팅이 또 없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이나 SNS는 아직까지는 이게 학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박사과정은 저희 나라에 있어요. 경희대하고요, 숭실대하고 카이스트. 석사는 없는데 박사과정에는 있어요.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 과라 그래갖고 나중에 기회 되면 책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실버 책자 감독님도 지금 하시지만은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저희 형님 전국의 교재용으로 갈수록 젊어지세요. 누가 6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저희 조직은 나이를 한 살. 자, 제가 2010년도 4월 13일 날 QR 코드 때문에 저는 SNS를 하게 됐어요. 보면 그 QR 코드라는 걸 보고 전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이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실제 운전면허처럼 돼버렸거든요. 실제 열받아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조은옥 선생님 열받아서 오신 거거든요. 여기 선생님. 딸한테 물어봤는데 친절히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 열받아서 지금 배우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피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피가 같은 놈한테 물어보면 승질부터 낸다고. 그래서 제가 감히 뭐라 그러냐면 자식 새끼들한테 돈 쓰지 말라 그런다고. 이것들이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서 그저 키워놨더니 별것도 아닌 스마트폰 물어보는데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럼 제가 또 하나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거든요. 60대 지금 70대 그죠? 근데 기까지 이 스마트폰 때문에 괜히 겁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허용해라, 뭐 접근 권한을 해라. 그러니까 이 결정장애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유딩이라 그러죠. 초등학생을 초딩, 유치원생을 유딩이라고 하죠. 걔네는 왜 잘하냐면 소위 겁이 없어요. 걔네는 그냥 뭐 나오면 일단 눌러본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 누르셔갖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컴퓨터도요. 만약에 윈도우 운영체제잖아요. 근데 뭐 프로그램 쪽 가서 만약에 내가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삭제를 만약에 하려고 하죠. 그럼 얘가 물어봐요. 당신 이거 정말 지우면 치명적인 오류 뭐 그게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보시면 SNS 킬러잡이. 저는 SNS는 마중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시죠? 마중물이 뭔지. 지하에 아무리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많이 있어도 이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지 않으면 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용한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SNS가 답은 아니에요. SNS 강사들은 뭐 SNS가 답이다 그러지만 답은 아닌데 꼭 필요한 마케팅 도구라는 거지. 그 이유는 왜요? 고객들은 다 그죠? 스마트폰이나 SNS 상에서 정보를 찾고 있으니까. 포항지검에서 어떻게 전화가 왔겠어요? 스마트폰, 그리고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 교육, 스마트폰 강사 치면 되게 많이 나오죠, 네이버상에.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요즘 별로 안 하잖아. 그치? 교육만 맨 띄우니까 안 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수준에 맞춰서 전화가 오게 돼 있다고. 무조건 뜬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객 타겟을 정할 필요도 있어. 블로그 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르신이다, 뭐 노인이다, 실버다 잡을 수도 있고 강사들을 위한 그 강사 타겟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퇴직 공무원 대상자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감독님처럼 또 우리 조정 선생님 가수 쪽이다 그러면 가수 쪽 키워드를 내가 그러니까 마케팅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고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블로그를 하든 뭘 하든. 두 번째는 꼭 쓰실 때 당신이 나한테 교육을 받으면 당신한테 이런 혜택이 간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감독님한테 UCC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상위 갑인데 그죠?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면. 그런 걸 어필을 해주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막 장황하게 쓰잖아요.
요즘은 이제 말로 하면 다 되는 거 아시죠? 말로 하면.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 할 거예요. 자,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그죠? 2011년도 10월 말에 이 이미지. 스마트폰에 지금 키를 딱 꽂아놨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얼마 주고 샀을까요? 제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이 이미지 보고 소름이 돋는데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격을 딱 봤는데 또 한번 소름이 돋은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주고 샀을까요, 조홍 선생님? 6.05불 줬어요. 6.05불. 그때 환율이 110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700원이 좀 안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를 알바를 주려고 해도 한 아무리 못해도 1, 20만 원, 2, 30만 원 줘야 되는데 그죠? 요즘도 이런 거 한 5, 6불이면 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안 들이고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은 저는 이제 마술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이거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는 이유는 이것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자,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번역은 다 들어보셨죠? 구글 번역이 몇 개까지 번역이 되죠? 몇 개 국어까지 번역이 될까요? 구글 번역이 103개까지 됩니다. 103개.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쌍방향 번역도 돼요. 근데 그 인식 정확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구글 번역이 보면. 근데 구글 번역에 구글 태파어 번역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원문을 러시아어예요. 그죠? 원문을 이제 보는데 러시아어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한글로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럼 꾹 눌러서 복사 영역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다 번역이 돼요. 그게 구글 태파어 번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콤마라는 거 아세요? 콤마 들어보셨어요? 저는 중국 가면 한국 사람을 안 보고 이제 중국 사람으로 보거든요. 내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우리 5명이서 카카오톡 채팅방처럼 초대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근데 알아서 다 번역을 해줘요. 알아서. 우리는 그냥 영어 한마디도 모르고 우리 모국어밖에 못하는데 알아서 번역을 해준다. 작년 6월부터 아이폰도 돼요. 콤마. 자, 에버노트 어르신 교육할 때 꼭 알려드려야 되죠. 에버노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포지셔닝을 되게 잘했어요. 보면 에버노트가 아시겠지만 저 코끼리가 장수를 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영원히 보관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처음에 러시아 애들이 만든 거예요. 에버노트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에버노트 카메라는 뭐냐면 만약에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제 이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찍어놨어. 근데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서점이든 그런 데 가서 그죠? 이렇게 중요한 문서나 이거 찍어 놓으면 그 이미지 안에 글자를 인식을 한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상위 개념이 또 나왔죠. 오피스 렌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글이 되게 많죠. 글이 되게 많죠. 박종현 선생님 영어 잘하시니까. 이거 타이핑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660. 네, 이거 다 맞다. 정말요? 3, 4분이 너무 더 걸리지 않을까? 이 많은 걸 그렇게 빨라요, 영어인데? 제가 400다 치는데 3, 4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5분 걸린다고 쳐. 근데 오피스 렌즈 카메라로 찍잖아요. 5초 만에 이걸 텍스트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는 안 했나요, 우리 저번에? 아, 네. 5초. 그죠? 영어는 100% 인식이 되고요. 한국어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어쨌든 네, 오피스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 또 유스트림, 생방송 촬영하는 거. 우리가 아프리카 TV 말죠? 유튜브. 그죠? 네, 유스트림도 있어요. 보면. 나중에 할게요. 자, 모바일 팩스. 요 정도는 아시죠? 아이폰은 안 돼요, 저게. 아이폰은 땡큐 모바일 팩스라고 있어요. 자, 명함 어플도.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요즘? 리멤버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 할 때는
또 내가 거래처 매출 같은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캠카드. 그죠? 그다음에 고객 관리 있어요. CRM. CRM이라고 들어보셨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약자예요. 고객 관리. 그건 이풀이라고 또 있어요. 이풀. 우리 저 대전 여구단지 안에 있거든요. 송은숙 대표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함 어플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맞춰주는 게 돈이 되는 강사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죠? 자, 스캐너. 그죠? 문서, 캠 스캐너. 문서를 바로 스캔할 수가 있죠. 그럼 어르신들 또 그런다고. 아니 이거 찍어서 보내면 되지 뭘 스캔해서 보내요? 그런다고. 질문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다르죠?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는 것과 스캔해서 보내는 거는 상대방이 프린트할 때도 다르고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죠?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 뭐 마인드맵 엄청 많습니다. 요게 그 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제 스마트폰에 어플이 861개가 깔려 있거든요. 어플이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요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야 지금? 그죠?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학습을 저는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어르신들 강의할 때 배우고 익히면 두세 번 반복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처음에 배울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이제 혼자 집에 가서 해본다고. 네. 기억이 안 나요. 좀 전에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자꾸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제 지도사 2급이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일수록 특히 강사 처음에 집중하게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아예 요즘 폰을 엎으라 그런다고. 말 안 들으면. 폰 엎으세요. 그러고 처음에는 강사를 한번 보게끔 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하고 세 번째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가족이든 강사한테 보내라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것저것 많이 떠들지만 현장에 나가면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에는 2시간에 새로운 거 하나 하면 돼요. 전주에 한 거 복습하고 새로운 거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 하는 거 하나 2시간에. 근데 대부분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연세 드실수록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하죠? 기억력 말고 염치가 없어져요. 염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만드는 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블로그 물어보고 막 페이스북 막 물어보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해요. 처음 수업할 때 처음에 제 집중하라는데 집중 안 해요. 대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저거 아유 뭐 저거 되게 쉬운 것 같아. 막 혼자 한다고.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당연히 안 해보던 거니까 막힌다고. 이렇게 하다가 막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본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물어본다고. 저기 이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착해가지고 지도 모르면서 뭐요? 그래갖고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둘 다 모르지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들어도 여기 나가면서 기억이 뭐였지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강의할 때는 좀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나이 드신 선생님들 당연히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만 이게 그죠? 우리 강의할 때 우리 뭐 이미 선장님 워낙 잘 하시지만 이 스마트폰 강의 특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폰도 달라 또 뭐 환경 어려운 건 없어요. 폰이 다르다는 거에 컴퓨터 강사들도 되게 겁을 먹는데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왜냐면 뻔해요. 필요한 게 글자 크게 하는 거, 화면 꺼짐 시간 조정하는 거, 그죠? 속도 좀 빠르게 하는 거. 그거는 설정 가서 다 만져보면 되거든요. 아이폰이냐 안드로이드 폰이냐 그거는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 근래 보면 아이폰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식들이 쓰던 거를 갖고 오시던지 자식들이 지가 아이폰을 쓰니까 그걸 아이폰을 이제 구매해서 드리는 거거든. 근데 아이폰도 겁내할 게 없어. 왜냐면 승인 암호를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러는 분들인데 승인 암호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해서 암호를 우리 패턴 잠그는 것처럼 아예 풀 수가 있다고. 두 번째, 포토폰이 아니라 이 보면 패턴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삼성이나 LG는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애플에서 나온 게 아이폰이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또 차이 없어. 그러니까 기계가 다르고 아이폰에 대해서 되게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배우시면. 아시겠죠?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카카오톡 잘 하시죠? 네,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자, 저희 강상원 선생님 이따가 오실 텐데, 그죠? 40년생 우리 강상원 이사님이라고 40. 네. 그분이 5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5년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은 실제 소통의 도구가 됐고요. 보면은 좀 제대로 배우고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카톡을 여세요. 곽양곽엄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곽양곽엄 내레이터 대화 상자 아니요. 내레이터를 끝냅니다. 자, 이제 보시면 항상 이렇게 메모장을 옆에다가 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카톡을 열으라고 하세요. 수강생님. 카톡을 열어서 여기 내 프로필 화면 있죠. 카톡에. 그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그럼 QR코드라고 나오죠. QR코드. 나오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자, 눌러서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화면에 계시고요. 저는 친구 추가, 저만 하는 거야, 친구 추가는. QR코드가 나오죠.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면, 아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렌즈가 좀 지저분해서. 이게 지금 보셨죠? 인식이 잘 안 되는 렌즈가 이제 지저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폰은요, 인식을 이상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폰이 카메라는 되게 좋은데 인식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역으로 바꿔서 내가 스캔해서 친구를 맺는 거죠. 근데 이게 친구를 하는데 의미가, 내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게 조그마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요거 한번 갖다 대 보시겠어요? 안 되죠? 잠깐만 선생님, 안 돼요. 네, 바꿨는데.
거기다 있나? 아. 요거 한번 갖다 대보시겠어요? 어때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멀리서도 된다고. 그죠? 카메라잖아. 자, 이게 이민도 원장님 잘 들으세요. 강의 많이 하시니까. 60 넘어갖고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지금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타는 게 아니라 잘 들으라고. 강의를 되게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민도 원장님. 그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DB가 돈이에요. 뭐 제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뭐 생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정말 아시겠지만 웬만한 건 3D 프린터 요즘 다 하고요. 다 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사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DB, 진성 DB라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말도 물어보는 놈도 이상한 거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강사들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이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를 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왜 달라고 그러냐면 강의 자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광주라고 치면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 광주로 지금 광주죠. 다 광주. 그죠? 부산이면 부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딱 처음에 맺죠. 그러면 이동 중에 이름을 딱 바꿔요. 그게 만약에 뭐 청와대다 하면 청와대 뭐 누구, 뭐 일산 누구, 뭐 광주 누구 그런 식으로. 근데 요는 제가 지금 몇 명이에요 친구가. 얼마 안 되네. 4,500명밖에 안 되냐? 아니 안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은 아닌데 올 말쯤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는 다 내놓고 4,000명 내놓고 500명씩만 내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만 해도 몇 명이었어요? 500명씩 8명 4,000명이에요. 저 4,000명이죠. 8,000명. 엄청난 딥이죠. 전국에 우리가 되게 많죠. 그죠? 100명이 500명씩만 내놔도 5만 명이에요. 그 5만 딥이면 어디랑 붙어도 우리가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박정희. 그죠? 막말로 우리가 기업이랑 딜을 해도 우리 관련된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DB를 모으시라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요. 왜냐면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친구 맺는다는 거 일반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맺게 되면 벌써 거기서 스마트폰 강사로서. 그래서 요것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카카오톡 QR코드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다시 플러스 눌러서
다시 플러스 눌러서 QR 코드 나오죠. 이게 안 나오네. 카카오톡 가야지. 아니야. 그리고 자꾸 강의를 재능 기부든 하시려면 자꾸 이렇게 지금 한덕분에 옆에 알려준 것처럼 계속 해야 돼. 반복해서.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친구 추가 있죠? 여기 나오죠? 이게 본인 카카오톡 QR코드라고, 본인. 근데 요는 얘가 한번 다운받으면, 그죠? 주민번호 같은 거잖아요. 계속 그게 돼야 되죠? 가끔가다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이민선장 이거 사용하려면, 그래서 미리 테스트 해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죠? 사용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면은. 나중에 강사과정 이제 하루 또 할 거예요. 그때 이런 거 다 또 실제 해보고 할 거니까. 일단 요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친구를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의 채팅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나와의 채팅. 그죠? 자기랑 이제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 선생이 양주의 그 유치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시험을 봐서 지금 사진을 이제 준 건데 요즘 유치원 안 된대. 애들도 없고 짜증나서 못한대. 이 젊은 엄마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엄청 많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다 열었죠. 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노스님. 내가 뭘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뭘 검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타이핑이 제일 힘들거든 이게. 솔직히 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판 이제 스위프트 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고통의 날에는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즐거운 날이 너를 반길 것이니 모든 지나가는 슬픔은 끝이 있기 마련.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내일은 기쁨의 날이 돌아오리니 부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보셨나요? 말로 다 하죠. 근데 이 언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정확한 톤이 아니잖아요. 아니요가 아니라 듣기에 제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눌하죠 솔직히 제가 보면 그죠? 이렇게 중정으로. 쟤는 똑똑하네. 그쵸. 근데 박정윤 선생님이나 여기 선생님 이게 자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삼성 LG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판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되고 변화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세상에서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용 23장. 야, 다 외우셨어.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중2 때 외운 영시를 외웠었어요 그때. 왓도 라이프 워크.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소통대학교 건데 근데 이게 시를 좀 이렇게 한두 개 외워놓을 필요는 있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딱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셨죠? 좋아하는 시나 그런 거 있으면. 자, 근데 이게 어렵지 않는 거라고. 요것만 알려줘도 신세계를 보여줬다고 되게 고마워들 하시거든요. 자, 자판마다 보시면 톱니바퀴, 그죠? 스마일 아이콘 한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꾹 눌러보세요. 사장님들. 여기 나와 있잖아. 스마트폰이니까. 그렇지. 알지? 그지? 그건 자판마다 달라. 빠져나오면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보드니까. 네이버 스마트보드 쓰시면 바로 되죠. 그죠? 박사님도 네이버 스마트보드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색깔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우리 이미서 원장님 알려주세요. 감독님 알려주세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 모르게. 카카오톡? 그치 거기서 나는 스위프트 이게 조금 근데 또 익숙치 않으면 근데 봐봐 우리 조원학생도 블로그 하시나요? 은옥쌤 은옥쌤님? 블로그 하세요 혹시? 안 하죠. 근데 앞으로 블로그 하세요 다. 은혜쌤도 마찬가지.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 블로그라는 건 아시죠? 우리 박종현 선생님 블로그 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원장님도 잘 봐. 이게 이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점 3개 누르잖아요. 얘 아예 마이크가 있어. 2달 전에 생겼어 이게. 이건 보기만 하세요. 이건 지금 할 거 아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거 없어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서 원장님 입장에서 제가 블로그를 써볼게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교육을 소통대학교에서 받으러 지금 가는 길이다. 스마트폰은 항상 배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강사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다. 바람이야 시작하게 나는. 자, 보세요. 그죠? 옷자가 같은 게 도로 딱 맞추시면 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찾아주네. 그리고 SNS 소통연구소 이종구 010-9967-6654 영어로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케팅 시간이 아닌데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이게 근데 이제 너무 나는 이제 알려주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SNS의 기본은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노출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엄하게 무슨 어디 가서 뭐 꽃게탕 먹고 무슨 뭐 어디 그런 거 올리지 말고 나랑 일이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일단은 노출을 시키라고. 노출이 돼야지. 그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조금 좀 뭐 허접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조금 어둡지 않게 했어도 강사를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지 않는다고. 그 사람 블로그를 한번 쭉 본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노출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대부분 왜 우리 특히 이 시니어 실버들이 SNS를 힘들어하냐면 사진 제대로 찍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동영상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그죠? 그리고 꼭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이미지 이쁘고 동영상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그죠? 여기 써놨다 그러면 그래서 박종현 선생님 지금 자연 그런 건강 올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조금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NS 할 때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마찬가지인데요. 은혜쌤도 지금 명리 사주 타로 하잖아, 그러면 딱 한 줄이라도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했죠. 고객을 세분화한다. 당신이 내 서비스 이용하면 뭐가 좋다. 세 번째, 한 줄이라도 정보를 줄 수 있는 블로거가 돼야 된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갔네, 무슨 뭐 어디 러시아를 갔다 왔네. 그거 중요해, 안 중요해, 남한테? 정말 안 중요해요. 짜증나지. 나는 바빠서 지금 돈이 있어도 오늘 놀러 가지를 못하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알았죠, 은혜쌤도? 네.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 그리고 겁내할 게 없는 게 이거를 바로 등록하지 마. 그냥 임시 저장해놓으면 되잖아. 임시 저장. 임시 저장해놓고 시간 날 때 불러와서 한번 쭉 점검하고 올리면 되잖아. 그죠? 바로 왜 올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문자든 뭐든 그죠? 되게. 자. 그죠? 말로 하는 거 이제 금방 이해하셨죠? 아휴, 스마트폰 교육이 이래요. 한 게 없는데 벌써 또 1시간이 훌쩍 갔어. 그냥. 그죠, 은옥쌤?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네. 스마트폰 교육 1이에요. 근데 이틀 가정으로 하면 머리 치나지. 그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오후에 4시간씩 할 거예요. 실습 하면서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 수업할 때는 지금 53분이에요.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분에 3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